5-2 디자인의 흐름과 강약 분배하기. 지금부터는 제가 모아놓은 자료로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걸 할 거예요. 무슨 디자인을 만드냐면 강중약, 디자인에서 강중약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그리고 강중약을 토대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모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요. 진짜 꽃 아니죠? 꽃으로 만든 조형물이죠. 그리고 이런 거 꽃으로 만든 문양이죠. 문양이기도 하고 좀 두께감이 있으니까 뭐 조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꽃으로 만든, 이건 좀 SF지만 이것도 약간 좀 연꽃을 기계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건 꽃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이건 끈인데 뭐 나무의 줄기나 아니면 꽃의 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꽃잎과 꽃 이런 게 좀 섞인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이런 것도 가운데 꽃이 있죠. 꽃이 있고 주위에 막 액세서리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이 위에도 좀 꽃잎이 좀 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도 꽃으로 만든 액세서리죠. 꽃을 형상화한 그런 것들이죠. 저는 지금부터 요 자료들로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 저는 사실 뭐 핀터레스트나 구글 이쪽에서 많이 찾는데 지금 이 이미지들은 무료 소스예요. 그래서 무료 소스에도 충분히 좋은 거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을 찍을 때 무료 소스를 잘 찾으셔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것들을 조합해서 평면적인 문양을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죠. 자, 지금 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꽃 말고 좀 다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소 머리가 가운데 있어요. 뭔가 뭐 황소 갑옷 같은 거를 한번 해보죠. 소 머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갑옷이에요. 상체 갑옷. 이렇게 상체 갑옷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포인트 디자인으로 이런 황소 조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 황소 조형 하나만 들어가니까 너무 간지가 없죠. 그래서 얘를 둘러싼 조형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조금 더 디테일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소가 아무리 화려해져도 이 주위에 뭔가 없으면은 정말 심심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자, 정말 심심하죠? 그럼 이런 근처들을 꾸며줘야 되는데 잘 꾸며줄 때가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럼 요 디자인들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실 요 소에도 디자인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냥 소뼈 거의 그 자체예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죠. 여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동글동글하죠. 근데 얘는 어떻죠? 좀 뾰족하죠. 그러면 그 뾰족한 거가 포인트인 디자인인데 이 왼쪽 거 그대로 동글동글하고 이파리 들어가고 이러면은 조금 매칭이 안 되겠죠. 이미지가 서로 다르죠. 한 번 유지한 컨셉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상체는 동글동글한데 하체는 뾰족뾰족하게 나온다. 이러면은 상하체가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하면은 자,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이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니까 이쪽 라인이 완전 다른 이미지가 됐죠. 예, 아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쪽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 빼줄 수도 있고, 이 길이의 강약을 계속 조율하면서 얇게 갔다가 길게 나오고 이런 형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어떤 자료를 봐도 뭐든 다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핸드폰도 뭐 아이폰이 이번에는 새로 나온 게 요 모서리가 딱 각이 졌대. 근데 이전 시리즈는 모서리가 동그랗대. 한다면 이 모서리 라운드 느낌 자체도 되게 큰 변화죠.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요 라운드의 형태의 아이폰 옆면이 위로 딱딱한 형태, 깻잎 통조림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아요. 지금 이 동글동글한 아이폰은 딱 이런 동글동글함이 들어있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딱해지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 디자인을 생각하면은 거의 두 가지예요. 약간 좀 타원형, 좀 더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거, 혹은 완전 네모난 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동글동글한 것과 뾰족뾰족한 것, 요 두 개가 어떤 성격적인 걸 가른다. 자, 사람도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조금 매칭이 안 되겠죠. 근데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어울리죠. 그에 반해 진짜 천사 엘프야. 근데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천사가 뒤로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 것 같은 흑막 그런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많이 써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뾰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방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로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다 돼요. 저가 예전에 게임학원 다닌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디자인을 가르쳐 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간단하게 된 방식을 다른 분들한테 학생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더 빠른 속도로 디자인을 더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하면서 계속 알아낸 방법이에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림 그릴 때 너무 머리가 아픈 건 싫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해요. 쉬운 방법. 어떻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예, 그런 거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끝은 뾰족하죠. 끝이 뾰족하지만 이거를 더 바꿔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좀 더, 예, 뭔가 이 악마의 뿔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 윗부분 가볼까요? 자, 여기랑 또 이어져가지고, 어, 근데 무조건 모든 게 다 뾰족뾰족 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는 좀 라운드로 쭉 나가고, 어디는 좀 더 빡세게 뾰족뾰족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라운드로 일단 갈게요. 라운드로 가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사나운 불독 같은 거 보면은, 자, 불독이 어떻게 생겼죠? 예,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불독이 자 목에 어떤 거 보통 하고 있죠? 이 까만색 가죽 목군을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죠.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개는 좀 더 사나워 보이는 게 있어요. 정말 인간의 이미지는 정말 단순해요. 인간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뾰족뾰족하거나 동글동글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런 라운드 형태에다가 이런 개목줄 같은 걸 좀 연상시켜서 이런 데다 좀 작게 뾰족뾰족한 걸 넣어줄 수도 있겠죠? 불독 목뒤 같은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지가 순식간에 또 달라지죠. 더 강해지죠. 이 동그란 거에 이런 것만 약간 섞여도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작게 넣었죠. 왜냐? 지금 여기 봤을 때 작은 거 없죠. 그래서 어디는 좀 작게 들어가고 어디는 좀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강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금방 반쪽을 만들었죠? 레이어가 좀 많이 섞여 있네요. 디자인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하는 거는 이거 좀 설명을 마무리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문양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만든 요 문양을 보고 위에 거를 연상시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당연히 말하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참고를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라인의 성격. 자, 이 동그라미와 뾰족한 거를 바꾸는 걸 성격 체인지라고 그래요. 이 성격을 체인지 시켜준다면 훨씬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죠. 왜냐? 지금 뭔가 악마 같은 손데 이런 동글동글하게 넣어버리면 얘는 갑자기 초식 동물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 손은 육식 동물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자 불독의 목근처럼 이런 문양을 뒤에 깔아주는 거예요. 자 깔기 전에 여기 채색을 조금 해줘야 잘 들어가겠죠? 여기 뒤에 그대로 깔아볼게요. 자 바로 뒤에 까니까 뭔가 강약 뒤에 뭔가 받쳐주는 그릇의 느낌 이런 게 나기 시작하죠.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다른 자료도 한번 볼게요. 이 자료의 강약을 한번 살펴보죠. 디자인은 항상 강중약이 있어요. 오른쪽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 메인 포인트가 있고요. 메인 포인트를 별로 쳐보죠. 자,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이
메인 포인트, 지금 포인트가 별인데 얘를 똑같은 위치로 계속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인 주제가 없어지게 마구잡이로 같은 크기를 넣는 것. 이러면 확실히 강약이 없죠. 물론 이렇게 생긴 방패가 있을 순 있어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런 방패는 잘 없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강약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강약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죠. 이 포인트는 조금 더 화려해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해질 수 있죠. 뭐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크로스 되는 디자인을 넣어도 얘는 포인트로서 역할을 좀 더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쪽, 이 자료를 보면 메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이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숫자로 비교해 보면은 강 하나, 중 두 개, 약 뭐 한 뭐 다섯 개에서 뭐 10개가 될 수 있고요.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요 강은 일단 하나로만 들어가게 돼요. 강이 두 개 있으면은 그림의 포인트가 분산이 되어 버리겠죠. 딱 이 정도 균형, 밸런스, 무게 밸런스, 그리고 디자인적인 위치의 밸런스, 이런 거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속 해보죠. 그러면은 이 중을 두 개 넣어볼게요. 중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몇 가지 위치를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방패가 있고요. 중이 위에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데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되게 주관적이긴 하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뭐 멋있는 걸 넣어가지고 중간을 메울 수 있고요. 사실 중간보다는 이 끝자락이 훨씬 낫긴 해요. 이렇게. 자, 이 끝자락을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위에는 아까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고요. 아래도 아까보다는 좀 작고 길어져도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런 형태를 모티브로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이 형태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위쪽을 극단적으로 줄여놓고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도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데를 이렇게 뭔가 팔을 들듯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이거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목이 더 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문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요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중약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메인 포인트를 좀 더 키워보죠. 자, 이렇게 되면 강중약이 나왔죠. 약을 봅시다. 지금 약은 개수가 상당히 많죠. 근데 많아져도 되고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프레임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프레임과 뭐 이런 부분 안에 이런 식으로 약간 문양 디자인이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이제 커트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강약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자연 원리로 생각한다면 프랙탈 같은 것들이 보통 자연물에서 계속 발생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디자인도 다 살펴보면은 어쨌든 다 강중약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잡은 거 이것도 강중약. 자, 조금씩 이제 보이나요? 자, 강중약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여기요. 요 중간이 가장 먼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보이죠.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사이즈적으로는 이게 강이 될 수 있으나, 약간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여기가 강.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이런 잘잘 부분이, 이건 좀 구분이 모호해요. 이게 강이자 중이고, 중이자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약. 얘도 중약.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너무 이걸 또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보다 적절하게 잘 컨트롤하면서 계속 같은 모양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중약이라는 게 항상 중간에 강이 있고 중이 두 개 있고 약이 항상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리본이 있어요. 리본이 있고 그 리본 밑에 이 끈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거 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줬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디자인 아니죠. 딱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죠. 근데 요거는 강약이 이렇게 확실히 구분돼서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이런 주위에 꽃바구니 같은 거에 장미꽃이 한 송이 있듯이 이런 하트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기 밑에 얘를 받쳐주는 약간 좀 백댄서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를 지워버리고 이거 하나 있으면은 좀 어떤 존재감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받쳐주는 것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뒤에 가니까 뭔가 여기 아래쪽은 조금 애매한데 여기는 뭔가 갑자기 간지가 높아지지 않았나요?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보다 갑자기 뭐 뒤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쳐다보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없는 상태의 요 소랑 있는 상태의 소랑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 그리고 뭐 무대 분장을 하고 말고의 차이 이런 게 나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애매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왜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봅시다. 지금 뿔이랑 라인이 겹치는 건 사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가 이 전체적인 쉐입을 한번 봅시다. 이 어깨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는 쉐입이 있죠. 근데 문양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뻗어나가 버리죠. 예, 그래서 좀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아예 분리시켜 준다면 괜찮아요. 자, 이 문양을 한번 분리시켜 줘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를 쭉 끄집어내 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오게 해줄게요. 지금 일로 오게 한 이유는 갑옷을 분리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 문양을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파츠가 분리된 갑옷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인이 돼요. 뭐 뿔은 그냥 들어가도 되겠죠? 이 반대편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이것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죠? 이게 지금 당장은 너무 멋있고 안 멋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디자인의 강약을 이용해서 이게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를 파악하는 것. 그게 지금 더 중요해요. 자,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기초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다음에 요 라인을 살려볼게요. 제가 라인이 좀 어색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를 어차피 지금 요 문양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은색을 각색한 거고 이 라인에 맞춰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인에 맞게 한번 이리저리 돌려볼게요. 상하 반전해서 이쪽으로 넣으니까 뭔가 라인이 은근슬쩍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소뿔, 소머리를 딱 감싸는 형태. 자, 이게 지금 나아진 이유가 아까 설명했던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느낌을 살려주는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반대쪽도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화려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너무 많다 싶으면 이런 데를 지워도 괜찮겠죠. 지워서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약간 목도 너무 심심하죠. 목이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 있는 라인들을 응용해서 만들어보죠. 그냥 뾰족뾰족한 라인을 또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목을 조금 더 올려줘서 카라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뭔가 뾰족뾰족하게 나오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를 그냥 쭉 펼쳐준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 요걸로 쭉 펼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립을 해볼게요. 이것만 써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자, 파츠들을 분리해 봅시다. 일단은 반만 써도 되니까 반으로 할게요. 이렇게 큰 파츠들을 분리할 거예요. 자, 이 파츠들은 지금 다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옮겨 다닐 수 있는 김에 아예 그냥 서로 완전 따로 놀게 해줘 보죠. 바깥쪽에 옮겨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비틀기로 아예 길어져 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립. 이 플립의 사이즈도 계속 바꿔줄 수 있겠죠. 얘를 아예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 버려서 복붙해서 증식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요거 이 안쪽으로 조그맣게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보시면 되게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고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좌우 반전으로 복붙해 줄 거예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재가 같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이게 질감이 사라진다면은 꽤 많이 다르죠. 아니면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좀 더 합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쪽 면끼리 붙어버릴 수도 있겠죠. 바로의 디자인. 예, 요 하나로 뭐 계속 바뀌죠. 그리고 좀 더 또 다르게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서 굵기에 대한 강약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나는 여기를 좀 더 두껍게 하고 여기를 좀 얇게 할래. 예, 이런 식으로 굵기 차이를 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소스를 가져와서 소스를 다 분해시켜서 서로 계속 다른 길이와 다른 크기, 다른 위치로 바꿔주면서 새로운 디자인 느낌을 내보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성격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한번 해봤죠. 그리고 소를 하나 그려놓고 이 심심했던 소에 이 라인을 응용해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 정도 개념을 알고 이런 거를 계속 시도해 보신다면은 디자인의 기초 개념 자체는 금방 파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5-2 디자인의 흐름과 강약 분배하기였고요. 다음은 5-3 자료를 기반으로 디자인하기,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